자, 우리 미국 대선 어떻게 될 건지 김동 기자님과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선거 얼마 남았죠? 지금 42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 11월 5일 날이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의 사람 중에서 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가장 관심 있는 건 미국 사람. 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건 한국 사람 이런다고. 다른 나라는 별로 관심 없는데 네, 그쵸. 한국 사람들은 막 되게 관심 많다고. 왜 그럴까요? 주식 때문 네. 아닐까요? 아, 비트코인이 오를까 안 오를까 뭐 이런 거. 최근에 근데 해리스 대통령이 어제 일이거든요. 어제 유세 때 가상자산을 언급했습니다. 아, 가상자산 같은 어떤 혁신 기술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제 막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요. 아, 오르기도 올랐는데 이제 뭔가 안심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 아, 왜냐면은 누가 되든. 이제 아예 그냥 이걸 때려잡지 않겠구나. 적어도 이렇게 때려잡을 거면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날마다 무슨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할 텐데 네. 실제 지금은 지표상으로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폴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베팅 사이트입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데 현재는 48대 51로 오, 트럼프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해리스가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주가 50개잖아요. 50개 중에 48개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경합주라고 불릴 것들이 되게 줄어들었고 이제 거의 다 안정적으로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남은 두 개가 이제 펜실베니아주 그놈의 펜실베니아주가 있고요. 네바다주가 있는데 어. 현재까지 48개를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262명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256명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일단 더 많이 확보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펜실베니아의 선거 인단이 19명입니다. 이 미국 대선이란 거는 538명 중에서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바다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실은 이제 펜실베니아 싸움이네. 네, 거기만 이기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경합주들의 상황에 대해서 보자면은 여러 경합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경합주의 경향성이 되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베팅하기로는 경합주들의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주 공화당이 63% 확률로 이길 것 같고요. 미시간주 민주당이 68%로 이길 것 같고요. 위스콘신은 민주당이 59%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61%로 이길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경합주에서 뭐 갈리는 거 아니냐, 뒤집히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점점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원래 이기던 데는 결집을 하잖아요. 그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던 곳에서 질까 했는데 다시 또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향성 자체나 어떤 분석들은 경합주들은 그대로 가겠다. 펜실베니아는 그러면 역대는 누가 이겼어요? 역대는 트럼프가 2016년에 이겼고요. 바이든이 2020년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되게 작은 주였고요. 하지만 그전에는 2016년 전에 12년, 18년, 4년 이럴 때는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러스트 벨트화가 되면서 2016년에 뒤집혔고요. 2020년에도 사실 그때 전국 분위기에서는 바이든이 압도적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뭐 1% 차이로 이제 바이든이 겨우 이겼습니다. 문제는 2020년은 트럼프의 인기가 미국에서 가장 없었던 때예요. 16년에 돼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 20년에 떨어졌던 상황인데 이때 선거에서도 작은 격차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팽팽한 상황이고요. 또 여기는 일자리 문제가 큽니다. 이 경제 핵심 중 하나가 석유에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는 제조업이 아니고 석유가 메인입니까? 제조업도 있는데 석유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굉장히 역사가 깊은 주긴 한데 서쪽 웨스트 펜실베니아 이쪽이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어떤 친환경 정책들이 있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세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드릴. 내가 되면은 그냥 뽑겠다.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도 그렇고 그냥 석유를 뽑겠다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수십만 개 일자리에 걸려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 보장도 그렇고 공장 유치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 현재까지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 여론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BS 여론조사인데요. 미국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9월이죠.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합주들의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해리스가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다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조지아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합주 중에서 유일하게
동률인데 한 곳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49%대 49%예요. 와 진짜 팽팽하네요. 네, 3,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9대 49니까 너무 이제 쎄한 거죠 이게. 왜냐면은 보통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격차가 적은 적이 없었습니다. 19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후보와 닉슨 대통령이 붙었잖아요. 그때를 제외하고 이렇게까지 적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5%가 안 나오는 거죠. 1960년대에는 막 이런 여론조사도 없었을 것 같은데 별로. 그때도 사실 그때 있었는데 지금처럼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까보니까 달라긴 했죠. 하지만 그만큼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네. 보면은 미국은 주별로 선거 일정이 좀 다르던데. 네. 펜실베니아가 제일 마지막에 합니까? 뭐 42일이라고 하는 후는 네. 어떤 날짜예요? 이 주별 지금 선거가 이제 다 끝난 다음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선거가 이제 시작되고요. 이전에 뭐 주마다 다르지만은 사전 투표나 이런 것들 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이런 데는 뭐 벌써 하고 있다 끝난 보니까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신 이제 그 11월 5일이 되면은 전국에서 다 이제 선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끝나면 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승부가 그때 그럼 펜실베니아 주 선거는 언제 확정이 됩니까? 11월 이거 5일 나오면 날에- 결과가 거의 나온 거 네,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가 대선 불복했잖아요. 그래서 수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가 우리처럼 빨리 안 돼요. 11월 5일에 하면은 6일에도 까보고 7일에도 까봅니다. 그리고 이제 표 까다가 이제 시간 되면은 퇴근합니다. 다시 와서 출근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리면 이틀 정도까지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은 나오겠지만 정확한 건 이제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가 정말 미국이 원래 수도였잖아요,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도시고 필라델피아가 있는 어떤 도시적인 민주당 강세이지만 시골이나 어떤 이런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메시아급으로 이제 하나님의 느낌이 돼가지고 이제 군림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도시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가장 치열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통계학자들도 되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해리스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대로 가면 어쨌든 트럼프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다 수성하고 펜실베니아 이기면 끝나는데 지금 동률이다.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이트 실버라고 미국 대선에 쪽집게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네. 2016년에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이분은 맞출 때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선거 인단까지 비슷하게 맞춥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며칠 전에 말했어요. 이렇게 치열한 선거 경쟁을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이런 거는. 왜냐면은 40일 남았는데 격차가 5% 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입장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한 달 전에는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해리스가 지금 이길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돌연히 이제 9월이 되고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확신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그걸 전문가라고 하고 저도 있어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엄청난 전문가이시긴 한데. 네. 그만큼 이제 치열하다. 네. 그러면은 우리 동규님께서는 어떤 분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자, 최근에 이제 펜실베니아 친구가 한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펜실베니아 랭커스터 출신인데 이거 느낌이 펜실베니아 이길 것 같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대학도 나왔고 나 이렇게 다 했는데 현재 내가 아는 고향의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샤이 트럼프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관가하는 것 중 하나가 2016년에 트럼프 이겼잖아요. 네. 20년에 졌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이기고 지고에 떠나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보다 트럼프가 더 나왔습니다. 둘 다. 16년에 더 나왔고 지난번에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양당제가 강하잖아요. 네. 공화당이 어쨌든 절반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 2% 정도만 더 나와도 사실은 지금 해리스가 완전히 앞서지 못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2.5%를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조금만 좁혀진다고 해도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득표에서 이길 수 있어도 경합주에서는 뒤집힐 수 있겠다. 제가 얼마 전에 네. LA에 사는 네. 그 한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에 네.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정치하기 전에 네.
LA에다가 농산물 판매하는 이제 수출업을 한 10년 했거든요. 네.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네. 만난 그 마트에서 캐셔 하던 이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는 20대였는데 네. 이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네. 여성분인데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거기 가서 이제 시민권 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선거 코앞인데 어쩔 것 같아? 그냥 물어봤어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평시민인 거죠. 네. 근데 자기는 트럼프 찍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요. 트럼프 찍겠대. 그래서 트럼프 우리가 보면은 그 외국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좀 더 낫지 않나? 이제 이렇게 내가 질문했더니 바이든 하던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네. 트럼프를 찍는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너무 못해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바이든이 아니고 이번 후보는 해리스잖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인 것 같고 민주당 너무 못했다라는 평가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가 보면 저 사람을 찍고 싶어 찍는 것도 있는데 상대가 미워서 찍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4년의 평가 결국 이제 부통령으로 해리스가 같이 했으니까 네. 네. 그 평가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 한 명이어가지고요. 늘 이제 선거 직후부터 45%대 유지하다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재선 도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고요. 해리스 대통령도 부통령도 사실은 존재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나올 때까지는 네, 부통령인지도 맞아요. 몰랐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엘리트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민주당이 주주다 보니까 열심히 밀어주곤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도 해가지고 오바마, 클린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하고 바이든 나와서 이제 연설했는데 그때도 효과가 없었어요. 컨벤션 효과가 없어가지고 뭔가 그때 그 열광적인 분위기 다 모여서 이제 막 우리 횃불을 넘겼다 드디어 이길 수 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 여론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48대 51 이게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부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또 까봐야지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말 펜실베니아를 봐야 된다. 근데 해보면 정치적 입장보다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한데 네. 이건 이제 돈 내고 거는 거잖아요. 네. 그게 51대 48로 해리스가 이긴다고 나오는 걸로 보면 네. 더 명징한 표일 것 같은데 일반 정치 여론조사보다. 그렇죠. 또 달리 보면 주가 뭐 아까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했지만 주가도 뭐 트럼프 관련주, 뭐 해리스 관련주 막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분위기들이 어떤지 모르겠어.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네. 옛날에 워렌 버핏이 주주 소환에서 한 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선거들이 대단히 많은 걸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의외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되느냐는 별로 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1960년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쟁이 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그냥 어떤 거시적인 흐름과 다르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잘 됐지 어떤 이제 대선이 누가 돼서 이렇게 잘 되고 실제로 이제 바이든 테마주들 다 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로라 캐나비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대마초 뭐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은 뭐 됐을 것이다. 친환경주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태양광이 됐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4년 전에 그 선거 전이랑 후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선거 끝나기 전까지가 가장 이제 많이 오르고요. 바이든이 막상 이제 선서하고 나서 취임하고 나면은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당장 이거를 바이든이 역사상 뭐 최고의 무슨 뭐 인플레이션 막으면서 우리 빌드 백 배럴 하자 하면서 막 이제 돈 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기업을 키워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어떤 각자의 비즈니스 보는 게 낫지. 원래 선거로는 소문에 사서 네. 그 뉴스에 팔으라 그랬으니까 그 당선되기 전에 테마주는 다 선거 전에 다 팔아야 돼요. 선거 끝나고 선거 나면 아무것도 끝나면은. 없어.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4년 전 선거 때는 트럼프가 초반에 이기고 있었거든요. 사전투표함을 까기 전에 이제 당시 민주당은 사전투표함에 올인했고 공화당은 사전투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석유 주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떡상을 했는데 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네, 그랬던 적은 있었습니다. 만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비즈니스지 이게
저희 PD님께서 지금 댓글창에 어. 다음 미 대통령은 누구 설문조사를 올려주셨어요. 예. 네.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6명이 참여했는데 해리스를 대부분 찍었습니다. 67대 33으로. 네. 이 사람 심리가 이게 어쨌든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이 배팅도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배팅을 저렇게 걸면 네. 진정한 마음에 안 걸리죠. 뭐 5만 원씩 걸고 하든지. 어제는 1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유튜브 댓글로 할 때도 구독자님들도요? 구독자님들도 뭐 이렇게 정확히 걸어야 실제 손해가 날 걸 감수하면서 가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을 나는 더 좋게 생각해라고 하는 걸로 그냥 선택하잖아요. 그럼 폴리마켓에서 이더리움을 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한번 걸어보시면은 오, 재밌겠다. 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해리스 관련한 인물 관련한 영상을 봤어요. 네. 근데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상승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호감도가. 그러니까 그녀가 트럼프랑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나 제스처들 이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네. 리더십이 강해요. 음. 부통령이라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개인적인 어떤 그 양력도 충분한 것 같고 또 어디에서 저는 약간 호감을 느꼈냐면 의외의 곳이었어요. 네. 이분이 어떤 TV 방송에 나와서 너희는 갑자기 그냥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줄 아니? 하면서 하하하하 하고 웃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진짜 웃어요. 이게 MZ 사이에서 없으면 밈이 돼가지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웃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주변이- 그 코코넛 사이에서 떨어졌던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주변이 다 너무 조용해지는데 음. 굴하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이렇게 큰 줄 아니? 다 사회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맥락 속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막 혼자서 웃은 거예요. 농담을 한 거죠, 사실. 농담을 한 그러니까. 건데 네. 아무에게도 웃기지 않았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굴하지 않고 당당한 토론을-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계속 이어나가더라고요. 그게 네. 당당한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한 이상한 거죠. 상사지. 이상한 거죠. 근데 네. 이분이 토론에서 이런 모습을 진짜 많이 보였어요. 음. 근데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솔하지?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뒤늦게 MZ 사이에서 밈으로 떠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기를 타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해리스가 누구냐 해서 MZ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따라하고 있대요. 영상을 통해서. 저는 TV 네. 미국 TV 토론 보다가 생각난 것 중에 그 미국 TV 토론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몇 개의 거짓말을 했는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막 몇십 개의 거짓말을 하더만 트럼프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 TV 토론에서 김문기 씨가 생각나지 않는다, 뭐 직원들인데 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걸로 뭐 네. 검사가 2년 구형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부시장하면서 우리 시청의 팀장님들이나 막 보고 들어오지만 지금 사진 꺼내가지고 보여주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쵸. 네.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도 과장님들도 다 안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데 1년 네. 반을 근무했어도 근데 산하기관에 누구를 얼굴을 아냐 모르냐 이걸 가지고도 막 그 정치적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미국이 훨씬 더 민주국가인데 음. 이런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TV 토론에서도 하고 실제 유세나 연설도 엄청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괜찮나요? 그런 게? 미국은 선거법의 규제가 한국과 완전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오세훈법 이후로 굉장히 좀 이제 안 좋게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가가호 방문이 허용되고요. 뭐 후원 이런 것도 제한이 없고요. 그냥 얼마나 돈을 내도 뭐 상관이 없고 그런 거짓말을 해도 TV에서 말을 해줄 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 거짓말했다. 토론 때 23번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줄 뿐이지 그거 가지고 뭐 이제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토론회는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는 8,100만 명 시민에게 이미 해고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그녀는 조 바이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유치한 말장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리스가 나이가 지금 만 59세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조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78세 죠. 고령 리스크가 있나 봐요. 실제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전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가 바이든 보고 되게 그 네. 고령 이슈를 끌고 갔는데 네. 이제 이슈의 공격이 자기한테 와버렸잖아요. 네. 근데 해리스가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 맞는 게 미국 역사상에 사실 부통령 중에서 여성은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흑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흑인 여성이다 보니까 미국 역사상 여성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은 해리스. 그 다음이 누구냐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러다 보니까 미국 역사상 여성 중에서 가장 이제 뭐 딱 3명인 거죠.
오바마의 영부인이었던 이제 미셸 오바마도 이제 그렇게 느낌은 그랬죠. 사실 뭐 영부인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부통령 해리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최초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 본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브래들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흑인의 주지사 후보였던 브래들리 씨가 캘리포니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제 백인 남성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표를 까보니까 신기한 게 유권자들이 막상 이제 투표장에 가가지고는 흑인 후보한테 표를 안 주고 이제 여론조사 참여 안 하다가 백인 후보한테 몰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어가지고 아예 다 이겼다 했는데 표를 까보니까 패배한 거예요. 이거를 정치 용어 중에서 브래들리 효과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표를 까보면은 이제 첫 여성이고 첫 흑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역사에서 정말 영원한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 얼마 안 되잖아요. 45명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여성이자 흑인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도 사실은 감안해야 돼서 네.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해리스가 최초 흑인 타이틀이 굉장히 많대요.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법무부 장관도 최초 흑인으로 하셨었고 네. 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었고 네. 샌프란시스코 검사 지부장 네. 이런 것도 하셨었고 네. 최초 흑인 여성으로서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봐요. 돈 내고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50대 50으로. 민주당을 그냥 그래도 민주당이 더 해리스가? 착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돈을 걸면 네. 다들 민감해집니다. 50대 50이 됐어요. 지금 현재 투표율. 근데 진짜 근데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미국 대선이 너무 저는 재밌- 트럼프에 걸었어요. 트럼프에 트럼프. 걸렸어요? 여기 트럼프에 투표했어. 방금. 어디를 투표하셨을까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아직. 신중하시네요. 저번에 나왔을 땐 트럼프가 됩니다. 지금도 이러셨잖아요. 거기에 좀 더 기울어 있는데 어쨌든 펜실베니아만 놓고 봐야 되니까 그래도 그 역대 선거 이런 거 다 봤을 때 혹시나 또 이제 까보면은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근데 해리스 이 해리스 이 후보도 네. 트럼프만큼이나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네. 전 기대가 돼요.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네. 예전 방송에 나왔을 때 네. 부통령을 누굴 지명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판가름이 바뀔 것 같다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부통령들은 양측이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일단 해리스 측에서는 월즈 후보를 지명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무슨 주예요?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교사로서 일을 했었고 주 방위군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하신 분인 게 주식이나 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 사학 연금에 이제 몰빵이 되어 있으신 분이 되게 청렴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몰라요. 블랙 리브 그 블랙 리브스 메럴 그러니까 흑인 어떤 청년이 이제 목을 밟히면서 I can breathe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끝내 이제 제압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블랙 리브스 메럴 흑인도 소중하다 목숨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때 언제적 정도의 얘기예요? 뭐 트럼프의 집권기였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최근이요?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이었고 이때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맞아 그런 네. 뉴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때 미네소타 주지사가 이제 월즈였습니다. 그래서 월즈가 이제 여기서 그런 수습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양 당에게 호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압을 하려고 주 방위군을 투입을 하긴 했는데 그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원래 이제 펜실베니아 이런데 주지사들도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온건한 느낌? 어쨌든 뭐 그냥 어쨌든 안정적인 멋진 백인 어쨌든 군 경력도 있고 물론 이제 음주운전을 했던 이제 흠집이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부시 대통령도 이제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음주 전과 흠이 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근무했었고 교사로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트럼프 후보 쪽에 이름이 뭐였죠? 벤스 맞아요. 벤스 이렇게 벤스와 월즈가 있는데요. 사실 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전혀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나왔던 2008년에 내가 선거를 하러 갈 때 오바마를 보고 찍지. 맞아요. 오바마에게 섹시한 부통령 후보인 바이든이 있네? 바이든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해서 찍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매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들을 봤었는데 최근에 애리조나 주립대에 김정희원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겨레 이제
칼럼도 쓰시고 이제 월지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 말로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경합주일 때는 자기 대표자를 그쵸. 내세우면 네. 우리도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유세 다니면 네. 이제 그 지역에 어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를 대통령을 시켜주시면 혜빈 씨를 뭐 여가부 장관으로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 선거 한번 치르면 장관 내정자가 한 100명 되불어. 막.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미네소타주는 경합주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펜실베니아 주지사 팀 샤피로를 펜실베니아 같은 데를 해서 네. 딱 승기를 잡지. 네. 그냥 주지사가 민주당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유대계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마냥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42일 이제 남은 네. 상태인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도 팽팽하게 50대 50으로 갈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네. 있어서 이번에 해리스 인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조 바이든과 해리슨이 네.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붙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해리스가 어렸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옛날에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따로 버스를 타고 그쵸, 70년대. 학교를 가는 버싱 그런 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반대한 거예요. 따로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걸 합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기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걸 토론했대. 네. 그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엄청 깐 거죠, 그걸로. 너 때문에 내가 버스를 따로 타고 흑인으로서 다녔다? 따로 타고 다녔다. 난 엄청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까고 그때 또 조 바이든이 엄청 그 큰 리스크를 겪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은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미국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맥락이 감정보다 먼저 되는구나. 음. 우리나라 정치도 이걸 배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약간 전통이에요, 사실은. 어...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은 링컨 대통령 때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다음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 링컨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링컨 때 자기의 경쟁자인데 네. 너무 치열하게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F월드를 섞어가면서 나쁜 놈이다, 링컨은 원숭이 닮았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 사람인데 선거가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무장관으로 지명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미국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할 사람이지 우리 과거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멋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팀 오브 라이벌즈다. 라이벌들이 하나의 어떤 캠프 안에 묶인 거다인데 당시 이제 그걸 보시면은 영상 때 해리스의 공격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당신이 70년대에 연방 상원을 할 때 그렇게 버싱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냐. 나는 그때 상처받았다 어린아이로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든 막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제 경선 끝날 때쯤에 부통령 해리스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딱 이제 봉합이 되면서 그 주제로는 못 가는 거예요 바이든은. 왜냐면은 사과도 했지 부통령도 시켜줬지. 그러니까 이게 깔 수가 없는 게 되고 유능한 사람으로서 이제 팀 오브 라이벌 찾아 보니까. 근데 실제 정치로 봐보면 제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의 업무를 정확히 잘 모르지만 네. 부통령의 실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통령의 실권이 없기 때문에 지명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정치에서 보면 자리와 직책의 계급의 위상도 중요한데 실제 중요한 거는 거리의 정치학이 또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최고 결정권자와 얼마나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냐.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김건희 여사하고 네. 연결되는 뭐 명뭐지고 저쪽 그런 네. 사람들처럼 네. 그 사람이 뭐 구급 공무원이 되길 해요. 뭐가 되길 해. 아무것도 없어. 맞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영부인하고 연결되는 그 거리가 중요하지. 여기에 청와대 무슨 비서관 있던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 행정 정치라고 하는 것에서. 근데 가장 큰 경쟁자를 내 밑에 의미 없는 자리에 그냥 멋진 의자에만 앉혀놓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내가 했던 정책의 그 잘못됨도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독자적으로 다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부통령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후보일 때 경쟁한 후보였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또 가장 유력한 경쟁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만두면 혼자서 예를 들면 중동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 입장을 내. 근데 내 부통령이면 입장이 달라도 다른 입장을 못 내줘. 네.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벙어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전 초기의 그것과는 다르게 현실 네. 정치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는 하겠다. 우리도 당에서도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 하고 끝나면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되게 융화되고 잘한 네.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일을 잘 못하게 만드는 수순이기도 하고 뭐 무슨 직함을 이렇게 주거나 양 캠프가 합해져 가지고 마을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회의에도 참여하지도 않아. 네. 불러주지도 않아. 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냥 이름만 주는 거죠. 과연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이런 건 좀 더 그러니까요. 미국 정치를 저희가 다 알아야 될 네.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어떤 당에서도 보면은 네. 그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그 반대 의견은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상황들을 또 요즘 감정적인 그런 이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여튼 네. 정치가 조금 좋아져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가 국민을 좀 걱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